안녕하세요. 저는 문화예술 전문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대구시립무용단이 정말 40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. 그 당시에 40년 전에 그것도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무용단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인상이 팍 다가왔습니다. 네. 그래서 대구는 일찍부터 그런 예술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던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그 두류산 뒤쪽에 자리 잡아서 자연적인 그런 환경도 좋고 또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더 시민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만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대구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단체가 요구받는 것들이 무엇인가, 그들의 책무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.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도 굉장히 높고 또 그 소비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들이 이제 공적인 또 단체에서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조금 그 제약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있지 않나. 지금 대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시립무용단, 국악단, 제일 먼저 생긴 시립무용단이죠. 그다음 국악단, 또 극단, 또 이제 청소년 합창단 뭐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좀 더 창의적인 거, 실험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. 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실험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서 또 그리고 민간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도 좀 많은 협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. 칸막이를 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영어 관련한 그런 콘텐츠 전시도 되게 재미있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. 좀 큰 틀에서 단순히 관리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기획을 해서 그런 역사성도 좀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뭘 하면 그걸 칸막이를 가지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협업해서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문화예술계는 지금 원래 컨택트형 예술이잖아요. 근데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. 이제 그래서 온택트로 가야 된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세계적으로 어떤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제가 어렸을 때 그 문화적인 어떤 그 토양에서 자라면서 제 속에 그 문화예술에 대한 DNA가 하나의 칩으로 심어져서 오늘날 제가 또 신문을 하게 된 그런 동력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온라인 교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공공기관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공연 전시를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끝났다거나 뭐 이럴 때 뭐 자막으로 좀 내보내준다든지 공연하는 그런 홍보를 아니면은 사이사이에 휴식 시간에 뭐 그런 홍보 영상을 좀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각적인 이런 홍보를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이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지금 더 중요해졌다. 서울에서 이게 느껴지는 대구는 너무 이게 폐쇄된 그 외부와의 어떤 그 소통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읽혀진다. 특히나 예술을 하려면 창의적인 생각, 또 좀 진보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좀 매몰돼 있다. 이게 굉장히 유리되는 부분이고 모순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구가 좀 이미지가 굉장히 좀 답답한 이미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제가 홈페이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. 보면 하이 카테고리에 이제
시립예술단이 이렇게 나와요. 조직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맨 밑에 시립예술단이 나와요.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? 근래에 이제 몇 대 단장님들 보면 안은미 단장, 홍성엽 단장, 지금 김성용 단장까지 이렇게 있죠. 이분들이 각각 그 뚜렷하게 개성들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그게 재미있어요. 안은미와 이제 홍성엽을 이제 본다면은, 안은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용광로 같은 야성이에요. 그리고 홍성엽 단장은 차분하고 아카데믹해요. 그 뒤를 이어는 김성용은 어떠냐? 자기가 좋은 무용수예요. 그리고 안무가이고, 그리고 해외에서 또 공부를 또 하고 왔어요. 그래서 몸을 정말 쓰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안은미의 어떤 부분의 역동성을 가지고 좀 접목을 시키고, 또 그 홍성엽의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,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워낙 뭐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에서 나는 몇 년도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그 대사를 하는, 무용에서 좀 뭐 잘하지 않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관객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몇 년도에 들어와서 뭐 그렇구나, 그냥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도 누군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무용 단원들에 대한 실제 무대에서 그런 존중을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닌 그들 하나하나가 개인으로서, 또는 개인 무용수이자 군무의 한 사람이 아닌 개인 무용수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되게 만드는 거, 이런 점들은 괜찮다. 라는 게, 그래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,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. 그게 무용이 이제 오히려 관객이 없어서, 관객이 잘 안 찾아서 문제가 된다, 늘 소외되고, 그래서 무용은 평론가들의 전유물처럼 그들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 되는 이런 장르로 되는, 참 안타까운 현실에서는 대구 시립무용단이 굉장히 지금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그 시도들을 많이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대무용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장르의 사실 경계가 없이 다 다룰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훨씬 더 창의적인 어떤 작품들로서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,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.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춤에 관객은 없고 이런 거를 좀 가둬놓는 거를 조금 더 이제 버릴 필요가 있다. 지금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. 너무 매체 의존, 뭐 평론 의존, 이런 거를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걸로 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지금은 지역에만 너무 갇혀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만이라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에 각 단원들이 자기 집에서 또 막 뭘 해갖고 굉장히 열심히 그런 것들을 선보이니까 희망을 내가 보았어요. 열심히 재밌게 진지하게 하네.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타개해 나가려고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. 그렇게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.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김성용 그 감독 같은 경우는 앞에 그 두 감독의 좋은 장점들을 잘 콜라보하면 정말 더 창의적인,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, 또 단원들이 이제 그걸 내가 각자들 자기들이 해서 내보내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아이디어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좋은 아이디어들.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뭘 해서 작품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세계적인 1일1 DC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또 되기를 기대하고 저는 또 응원할게요. 세계 무대에서 보는 DC 화이팅!